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일본하고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공동 개발을 했던 일동제약이 지난번에 일본에서 승인이 보류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미국으로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그 임상약을 미국이 요청했다 하는 FDA의 이런 기사들이 나면서 시간이 5시 한 3분 정도에 우선 속보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몇 차례 상승 폭을 높여가면서 종가 무렵에 41,450원까지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지난번에 급락했던 그 가격대하고 내일 이후에 일단 또 코로나 치료제로 이런 기사에 힘입어서 주가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갭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 과거에 그 하한가를 갔었을 때 하한가에서 거래됐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매물이 나오는 그런 지점들,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코로나 치료제는 미국 FDA 관심이 낮다는 그런 기사로 인해서 상한가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지난번에 그 일동제약하고 일본 시오노기 제약하고 공동 개발했던 것이 일본에서 임상이 보류되는, 승인이 보류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9월까지 그 임상 3상의 의미 있는 그 수치를 만들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오노기 제약하고 일동제약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럽에 승인을 계속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미국에서 그 임상약을 좀 먼저 보내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사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요령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기사를 보고는 이 내용이 그 주식 시장에서 이 전문적인 이런 것들이 임상이 성공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과연 이러한 기사들이 시간외에서 주가를 상한가로 끌어올렸을 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건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기사에 대한 핵심 포인트,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주가에 일시적으로는 그동안은 하한가도 한 차례 기록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 동시효과 이후에 매매를 할 때 과연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해서 보유를 할 건지 아니면 항상 그 윗꼬리를 남겨주고 또 경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고 할 때 단기적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 매매의 그동안의 패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우리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코로나 그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지금 화이자라든가 또는 머크사 이런 데서부터 먹는 코로나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가시지 않고 기존의 치료제가 뭔가 미흡한 것이 있으니까 기존 치료제보다는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신약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FDA나 이런 데서 인증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이건 기존의 그 치료제를 뛰어넘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일동제약과 시오노기가 공동 개발한 이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약을 우선 달라고 할 정도면은 뭔가 미국에서도 이 약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물론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가 자체도 움직이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 치료제 대비 이점이 있다는 이런 판단이 섰다고 하는 근거들이 뭐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바이러스 수치의 그 사멸 정도가 허가 기준에 충족한 거로 나와 있고, 다만 그 약을 투여한 군과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하지 않은 의약군이라고 그러죠. 그쪽의 개선 점수에 있어서 증상 개선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하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되는데,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 치료제 먹은 사람이나 먹지 않은 사람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후유증 없이 다시 개선되는 효과는 비슷하다, 이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러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FDA가 자체 임상을 진행할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 약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고요. 주가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에 거래됐던 물량이라든가 차트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간략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이 내일 매매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게 일동제약의 주가 일봉 그래프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동제약이 기존에, 물론 우리가 주봉으로 볼 때는 고점이 코로나의 그 치료제의 그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죠. 79,000원대까지 갔다가 계속 하락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다시 또 재차 반등에 성공해서 6만원대 여기까지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7월 21일이었죠. 7월 21일 날 그 이제 7월 20일 날 이전에 그 일본에서 승인이 보류가 나면서 하한가로 바로 곤두박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장중에 잠깐 매물을 그 소화시키는 그런 측면들은 있었는데 236만 주가 거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한가 매물을 다 소화시키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튿날은 곧바로 다소 그 하한가에 그 바로 직행을 했던 것이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생각을 들었는지 곧바로 7월 22일 날은 플러스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장중에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었는데, 결국 그렇다고 보면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대략 지난번 하한가를 기록했던 37,000원대가 여전히 이 바닥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중간에 4만원대 일시적으로 회복을 하고 고점이 4만 중간에 회복 하한가에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43,000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로 볼 때 오늘 시간외에서 거래된 그 상한가라고 그래도, 오늘 시간외에서 거래된 게 41,450원이거든요. 그럼 대략 41,500원 정도가 기존의 하한가에서 반등했던 그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다소 오늘 한 가지 조금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이게 시간외에서 10% 상한가이기 때문에 3,700원을 상승했는데요. 오늘
비록 시간에서 상한가라 하더라도 내일 그 시초가에 곧바로 그렇게 강하게 붙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상한가 잔량도 11만 주 정도고 비교적 폭발적으로 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초반에 5시 2분 정도에 나왔는데 5시 10분 초반에 거래될 때 2,200원, 4만원대에서 거래됐던 그런 매물들이 많고, 종가 무렵에 어렵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대략 이렇게 볼 때 내일 42,000원, 41,500원에서 42,000원, 요 부분이 어차피 지난번 하한가를 한번 기록한 다음에 누적돼 있는 매물층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반등할 때 43,000원대에서 대략 1,300만 주의 매물층이 돼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볼 때, 내일도 불가피하게 42,000원 요 언저리에서 매물을 출해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점을 보시면서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그 시황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게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증권을 매매하는 증권인으로서는 그 연구 이외의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이 종목을 당일날 비교적 일봉이 어떻게 움직이고 대개 이러한 그 기술 재료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매매에 참여해서 이익을 올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의 특성상 시초가가 대략 오늘 시간 외에서 부여줬던 그 범위 내에 42,0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면 중간에 한번 45,000원이라든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 우익꼬리가 길게 남기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공략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오늘 시간 외의 상한가 부근의 그 추격 매수는 큰 위험 부담이 아무래도 적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기에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시초가가 어떻게 붙고, 그 다음에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또 시초가도 올랐다가 4만원 근방까지 또 밀릴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뉴스가 나온 첫날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뉴스가 대부분이 그 바이오 종목들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또 이렇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재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치료약을 먼저 달라 이런 거는 조금 진행된 새로운 그 재료가 조금 가미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점보다는 고점의 폭을 조금 높여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황 일동제약 시간에서 상한가의 의미와 내일 매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